예,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소간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선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새 이제 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그 후쿠시마 그 핵오염수 배출하는 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와 저희 회사 직원들은 오늘 아주 용감하게 중국 칭다오에서 일본식 그 해산물 뷔페집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 저희가 자주 가던 동네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조금 적은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점심때 시간이 되니까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수천 년 동안 오는 모습들을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는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코페페가 뭐 역사 전문 채널도 아니고 역사에 대해서 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얕은 수준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면은요, 1592년도에 우리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임금님을 포함을 해가지고 당시 지배층이 굉장히 무능하다는 것이 그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오히려 이제 백성들의 힘으로 좀 지켰던 나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그 엄청난 그 난리통을 겪고 나서도 어떤 이 기존의 방식이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새롭게 바꿔야겠다로 간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기존의 방식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어이없는 선택을 했었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이라는 일이 또 하나가 터집니다. 연도로는 1636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 정말 병자호란은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너무 이게 지금 착잡합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이 터지고 나서요, 한 2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예속 논쟁이라는 게 또 펼쳐집니다. 여러분, 예속 논쟁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교과서에 좀 나오는데요. 1차 논쟁, 2차 논쟁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 임금님 현종 때에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상례를, 자, 상복을 1년을 입냐 2년을 입냐 요거를 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이걸로 이제 다퉜던 그런 논쟁 사건인데 요거를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속 논쟁하면서 굉장히 당시에도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처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저기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느라고 에너지가 다 글로 갔던 모양이에요. 자, 대한제국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직전에 청나라가 아편전쟁이 있었죠. 아편전쟁 터진 거는 진짜 세계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뭘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렸으면 좋은데 그것도 또 그냥 놓칩니다. 그냥 확 놓쳐요. 놓치고 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우리 청나라의 분야, 일본의 분야, 러시아의 분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고민하다가 나라가 아예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패턴이 뭐냐면 조금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심하게 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건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무슨 뭐 가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되게 기분 나빴겠죠. 네, 그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구조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다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강대국에 병합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딱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이 경쟁 치열한 데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무역이 없으면 못 먹고 사는 그런 나라거든요.
자,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주변 환경에, 주변 눈치에 굉장히 밝아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밝아야 되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 싶을 정도로 밝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왕왕 분위기 파악을 못할 때가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 나머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볼 생각조차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만든 어이없는 이슈를 가지고선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크게 한 방씩 맞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명인 이 차코페페 수준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차코페페 채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보는 중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 제가 보는 중국이 여러분께서 실제로 느끼거나 겪는 중국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왜냐면 저도 다른 중국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100% 저하고 맞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 국민이 중국을 본다고 해도 실제 중국을 다 못 볼 정도로 중국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너는 왜 유튜브 채널 이런 거 하고 있냐, 뭐 이렇게 또 나오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너는 중국을 좀 잘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러고 육성을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자라서 심지어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최대한 어떤 그 색깔이 들어가지 않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고요. 이 차코페페 채널로 제가 무슨 뭐 돈을 벌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도 욕먹고 안 올려도 욕먹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안에서는 최대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렇게 현재 중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코로나 기간만 해도 중국은 지금 이렇습니다, 중국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재밌었거든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국 그 현지 전문가들이나 중국 언론에 있는 내용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갖다가 바로 제가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제가 그런 내용보다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데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현지에서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정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의 모든 역대 5,000년 동안 왕조가 평균적으로 한 200 몇십 년을 갔대요.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기로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중국에 누적된 문화 콘텐츠가 너무너무 엄청나요. 이 양이. 중국 사람도 다 활용을 못할 정도로 양이 많은데다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속도나 결단을 내리는 그런 능력들이 제가 봤을 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계심을 가지면서 필요하다면 배울 거는 배웠으면 하는 그런 이웃 나라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듣는 어떤 의견 중에 하나가,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종종 들어요.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저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일견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한 시각 자체가 다분히 한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누가 큰형님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금이 아니고 많이 있죠. 지금도 이제 누가 큰형님이냐를 가지고서 싸워야 되는 이런 좀 비참한 모습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요, 서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민주주의적인 체제 자체도
여러 가지 체제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체제가 중국에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안 맞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최적화된 체제가 뭘까를 고민을 하는 것이지, 어떤 체제가 제일 좋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는 않거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중국의 체제에는 서구적인 체제가 굉장히 많이 혼합이 돼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또 받아들이지를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말하고 싶겠죠. 마치 중국하고 북한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얘기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언론에서 중국이 굉장히 일본에 지금 화가 많이 났다,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 국민들이 막 다 일어나서 막 일본 사람들 막 쳐 죽이려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 또 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들로 좀 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 주변에서는요, 그런 사람은 아직은 안 계세요. 술자리 정도 가면은 조금 얘기가 나와요. 마음속에 화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과격하게 표출을 하는 거는 진짜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는 그런 보도 자료들은 한 10,000분의 1이나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다 모아놔서 그것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도 마음속에 화가 있어요. 화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지지하고 믿는 마음도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보는 거를 계속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어떤 단편적인 사례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의 마무리를 손자병법의 이제 모공편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싸우기 전에 내가 이길지 질지를 판단을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5가지 방법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싸워도 되냐 안 되냐 요거를 판단할 수 아는 능력, 그게 첫 번째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얘네들하고 싸울 때 대병력으로 싸우냐 소병력으로 싸우냐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지 이긴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경제전쟁은 지금 대병력보다는 소병력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한마음이냐. 자, 한마음이 아니면 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뼈 아픕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딱 준비를 해놓고 저쪽이 허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걸로 딱 잡아서 싸우면은 이긴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허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이미 그냥 허술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 장수가 유능한데 군주가 이 싸움에 참견을 안 하면은 이게 이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장수가 유능한지 안 유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유능한 분이 우리나라에도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근데 장수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견은 또 엄청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완전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지금 이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장관들이 줄줄이 중국으로 와서 방문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이제 선포하기로는 원래 디커플링을 하겠다 그러다가 뭐 디리스킹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사실상은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미국 하는 거, 미국을 참 좋아하니까 차라리 미국 하는 거 그대로 따라라도 갔으면 좋으련만, 갑자기 또 이제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또 골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걸 제가 아는데요. 그래도 차고페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자기 자신과 가정, 그 다음에 조직을 잘 지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